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학기가 새로 시작되었죠? 많이 바쁘시죠? 저도 요즘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마다 시도교육청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이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행이 되는데요. 진단평가를 보는 학교도 있고 보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는 학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가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 단원평가, 교사별 평가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단평가는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학습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대면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학년의 경우는 작년에 어떤 학습이 결손이 되진 않았는지 사실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아이를 지도하신 분이 아니고 만약에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니면 너무 아이 공부 봐주기가 어려웠던 환경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아이가 진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5과목에서 좀 부족한 건 있지 않을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평가는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보통 시도교육청에서는 4월 이전에 진단평가를 끝내라는 권고사항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스케줄도 이제 각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진단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지 못해서 또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혼자서 이제 배워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이들은요, 이런 진단평가 같은 시험은 난이도가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시험에 대비 시험 준비도 사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좀 덜렁거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다면 좀 쉬운 시험이지만 쉬운 시험일수록 좀 다 맞추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그리고 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단평가가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시험 공부, 시험 준비라기보다는요, 작년에 혹시 교과서 버리셨나요? 저는 보통은 3월 지나고 버리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또는 버리지 말아야 할 교과서도 있긴 합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교과서가 없다면 또는 작년에 풀었던 문제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목차를 쭉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단평가를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학교에서는요, 부모님이 어떤 요청을 따로 하지 않는 한 어떤 그 진단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즉 학습 결손이 일어난 경우에는 각 가정에 아마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 가정학습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학교에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을 이제 다 메워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상담을 할 때 진단평가에 대해서 선생님께 꼭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너무 쉬운 문제를 실수를 많이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단원, 특정 단원이라든지 어떤 과목에서 아이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다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요, 물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배운 거를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뭐 테스트를 받는다던가 하면은 어때요? 보통은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보통 공부를 하게 됩니다.
90점 이상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어려운 시험을 보면서 약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아이들도 시험이 쉽고 빨리 풀 수 있으면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진단평가를 보면요. 아이들은요, 정말 자신감이 막 차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하는구나. 작년에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보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은요, 90점 이상을 맞는 아이들은 많지만, 어쩌면 100점을 맞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아야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단평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너무 쉬운 시험이야. 뭐 어디 들어가는 것도 아니래. 그냥 학습 결손이 일어난 친구들만 걸러내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작년에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지 또 부족한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진행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1학년은 아마 2학기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없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국어, 기초 수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RS라고 해서 읽기, 그다음에 쓰기, 셈하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이렇게 3RS 플러스에다가 국수, 사과형 학교마다 또 전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만 정해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국어 수학을 보는 학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진단평가 하기 전에 시험에 임하는 태도 아이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습관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